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서 국내외로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휴가철에도 도움이 될 만한 금융정보 소개할까 합니다. 이인표 생활경제 큐레이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뜬 마음으로 이제 휴가 계획을 짜야 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행 예산을 짜다 보면 이제 늘 부담이 앞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불볕대회 시작되면서 더 여행의 계획을 또 박차를 가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조사한 하계 휴가 실태 조사를 한번 보니까 휴가 계획이 있느냐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55.2%, 그중에서 86.2%는 해외여행이 아닌 국내 여행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휴가 계획이 없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크게 한 4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가 시간 및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다, 건강상의 이유, 그다음에 여행 비용이 부족하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여행 비용 같은 경우는 국내 여행을 계획하시더라도 수십만 원,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실태 조사를 한번 봤더니 올해 국내 여행 계획의 지출 예상 비용이 약 29만 9천 원으로 작년보다 조금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제대로 된 금융 정보를 알면 돈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금융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신용카드 활용법입니다. 해외에서 휴가를 보낼 경우 신용카드 이용할 때 좀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있죠. 네, 먼저 그런 얘기들 많이 쓸 겁니다. 해외 가셨을 때 현금을 쓰는 게 유리하냐,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느냐,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로화라든지 달러라든지 엔화 같이 우리가 자국 통화 보유가 많은 나라 같은 경우는 현금을 쓰시는 게 좋고요. 동남아 같은 경우는 태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환전 수수료가 많게는 베트남 같은 경우는 12%까지 되니까 네. 카드를 쓰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마냥 카드를 쓰시면 안 되고요. DDC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쓰셔야 되는데, DDC 서비스라는 것은 자국 통화 결제 서비스인데, 쉽게 얘기 드리면 원화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근데 원화로 해외에서 카드 결제를 하시면 이중으로 수수료가 부담이 돼서 한 5에서 8%가 더 수수료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해당 카드사에 전화를 하셔서 이런 DDC 서비스를 차단해달라는 신청을 하셔서 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해외 여행객들이 쓴 금액이 총 19조 원 정도가 됐다는데, 이 DDC로 인해서 추가 발생한 수수료가 약 1,100억 정도 들어갔고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한 40%는 DDC 서비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참고적으로 이제 해외 카드사의 카드 수수료를 한번 살펴보면요, 1% 정도 내외가 되는데, 아멕스 같은 경우 1.4% 되고요. 거기에 국내 카드사 해외 이용 수수료를 또 한번 보면 현대신한이 0.18%로 좀 낮은 편이고, 우리 BC카드가 0.35%로 다소 좀 높은 편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는 해외여행이나 해외에서 쓰신 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때 혜택을 볼 수 없다라는 점, 그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드사들이 다양한 여름휴가 이벤트도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카드사들이 또 여름 고객들 잡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카드사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해외 이용 금액을 1.1% 할인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50% 현장 할인 서비스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워터파크 놀이공원 이외에 패키지 상품을 해외여행 결제 시에 구매하셨을 때 5% 할인해 주는 이벤트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알아볼 건 지방은행들의 환전 이벤트입니다. 환전 고객 대상 항공권 할인이나 환율 우대 등 쏠쏠한 혜택들이 눈길을 끌던데요. 네, 환율 우대나 아니면 항공권 할인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 지방은행들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시중은행들은 그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방은행들도 본격적으로 해외여행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알아볼 거는 이동식 해변은행입니다. 피서객들이 몰리는 해수욕장에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동 점포를 설치한다는 건데, 이 내용도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이동 점포 한번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여름에는 해수욕장 주변, 그다음에 겨울에는 스키장 주변에 있었는데요. 좀 버스를 좀 개조한 형태인데 위성통수신 장비를
달았다든지 자가 발전 설비를 좀 달아서 이동형으로 간단한 은행 업무들을 볼 수 있고 입출금 서비스, 그다음에 잔돈 교환 이 정도의 서비스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해수욕장 근처에 가시 피서 계획 있으시다 그러면 급한 용무가 계셨을 때 위치 확인하셔서 이동 점포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알아두면 유용한 휴가철 금융정보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